이보다 좋은 건 없어요, 사실. 음료를 마시면서 그냥 웃고 떠들기만 해도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했고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죠. 그게 바로 안녕하세요. 부깅의 호스트 검은색 달입니다. 요즘 퇴근 후에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책을 통해서 하는 정보 습득이라든지 지식 습득의 시간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바로 독서 모임이죠. 지금부터 제가 독서 모임이 얼마나 여러분 삶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독서 모임 6년 차니까요. 제 말은 믿으셔도 될 거예요. 약 팔지 마라 무슨 독서 모임이냐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일단 끝까지 보시고 이게 약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 모임을 하게 되면 자유독서 모임이란 게 있어요. 자유독서 모임 같은 경우에는 참석자들이 자기가 읽은 책을 갖고 나와서 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석하신 분들끼리 같은 책을 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석한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한 책의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그날 참석자가 8명이면은 그 8명이 갖고 온 책에 대한 아주 생생한 정보를 들을 수 있죠. 책의 주요 내용이라든지 줄거리, 짜임새, 책의 난이도, 책이 그 주제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생생한 살아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흥미를 갖고 있던 책 아니면 내가 관심이 있는 주제라면은 질문을 해서 더 깊은 여러 가지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죠. 책 한 권 읽고 가서 8, 9개 책 정보 얻어오면 엄청 남는 장사잖아요. 독서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틀이 넓어진다는 거를 느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독서 모임은 그 틀이 넓어지는 속도를 더 빠르게 그리고 그 범위를 더 넓게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지만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 다양한 생각이나 감정들은 나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가치관이라든지 내 삶 이런 필터를 한번 거치게 되잖아요. 근데 이 필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경험이나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생각, 다른 감정, 그리고 다른 정보 이런 것들이 남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이 조금 더 확장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놓친 부분을 알게 되고 아니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사고가 조금 더 확장되는 거죠. 혼자 하는 독서가 조금 느리고 더디다면 함께하는 독서는 확실히 빠릅니다. 사실 제가 소설을 그냥 아예 안 읽었어요. 아예. 무조건. 반찬으로 따지면 고사리 무침 같다고 해야 되나? 그 소설을 아예 안 읽은 이유가 저한테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소설을 읽을 시간에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제가 관심 있는 쪽 그런 분야의 책을 읽었었는데 저의 그 아주 안 좋은 편독을 깨준 게 바로 독서 모임에서 읽은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었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근데 단지 고전소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오랫동안 좋은 책인 걸 알면서도 그 책을 멀리 해왔었죠. 근데 독서 모임에서 그 책이 지정도서 토론하는 책으로 결정되자마자 어쩔 수 없이 사서 읽었죠. 빨리 읽었죠. 정말 제 인생 소설 중에 한 권이 됐습니다. 사실 무언가를 강제로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하지만 가끔 그렇게 강제로 하게 된 일이 정말 상상치도 못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잖아요. 나와 아주 거리가 멀었던 장르를 탐험하다 보면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돼요. 지금까지 제가 보지 못했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독서 모임에서는 그런 경험을 아주 자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사리는 전 여전히 못 먹는데 이제 고전소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 중에 하나가 됐어요.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회의를 할 때도 중요하지만 그냥 사인 간의, 지인 간의 그런 대화에서도 말하기 스킬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좋은 단어와 좋은 문장을 구사하는 건 상대방에게 호감과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런 언변을 어떻게 해야 늘릴 수 있을까? 이거 외국어랑 비슷합니다. 외국어 공부할 때 아무리 외우고 쓰고 단어 외우고 해봐도 말하는 게 최고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봐야 체득이 돼요. 근데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알맞은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고 어울리는 톤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말하기가 좀 더 수월하게 늘거든요. 이런 연습을 위해서 독서 모임만큼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읽은 책에 대한 정보, 감정, 느낌, 이 책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담아놨다가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는 시간을 몇 번 가지다 보면 말하기 실력이 정말 많이 늘어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 템플릿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생각하지 않고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나만의 문장, 나만의 언어가 생기는 거죠. 말을 해야 될 때 이 템플릿이 많다는
공부라는 거는 되게 큰 무기가 되거든요.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이런 템플릿을 늘려가다 보면 아마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상황에 맞게 그리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4가지 독서 모임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4가지 말고도 정말 다양한 장점 그리고 정말 많은 유익한 점이 있는 게 독서 모임인데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책을 읽는 건 새로운 우주를 만나는 일이다. 그렇다면 책을 읽는 사람들끼리 만난다는 건 새로운 우주들끼리 만나서 결합하는 거가 되겠죠.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 대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당장 집 근처에 있는 아니면 회사 근처에서 아니면 아시는 분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한번 해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책 그리고 독서 모임 그 외에 책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